축구 경기. 자, 해외 축구 경기 토리노 대 크레모네세. 네, 세리에 경기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리노랑 크레모네세 양 팀의 부상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 라인업 기준에서 지금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주전 수비수가 뭐 한 명 정도,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정도 결장. 네, 그리고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 네, 수비수 한 명이 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팀 내 지금 득점 1위죠. 공격수 역시 한 명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크레모네세가 뭐 지금 득점도 지금 별로고, 지금 수비도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시즌 내 1승도 없어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세리에에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핵심 공격수까지 결정을 하게 되니까 좀 많이 암울한 상황이죠, 크레모네세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일단 뭐 대충 이런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요 정도의 그런 결장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경기적인 특성을 한번 볼 때는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 네, 이제 뭐 많이들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볼 점유를 일단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공격한다, 약간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볼을 자기네 소유 시간을 많이 늘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죠. 이 경기들을 대충 보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뭐 수비 같은 경우에도 탄탄하고, 네, 그리고 볼 점유로 이제 기반을 하고, 이제 경기장도 어느 정도 이제 넓게 쓰는 편. 그러면서 이제 공격 전개를 한다.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전형적인 롱볼 뭐 크로스 위주로 뭐 이제 경기 진행. 그쵸. 아마 제 방송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롱볼 크로스 위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게 보통 이제 약팀 스타일이다. 전형적인 약팀 스타일.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강팀이나 그런 좀 네, 근본 있는 팀들은 공격을 할 때 확실히 이제 자기가 떤 식으로 메이킹 할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그만한 이제 능력도 있고. 근데 이런 약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만한 좀 능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길게 뭐 이제 패스를 하거나, 안 그러면 크로스 위주로 좀 그날 상황에 따라서 약간 어느 정도 어 운이 좀 좋아야 약간 좀 공격이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경기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크레모네세 역시 뭐 예외는 아니죠. 네. 아무래도 이 팀도 뭐 메이킹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롱볼이나 뭐 크로스 위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게 좀 많이 보인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토리노가 경기 운영을 하면서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역시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금 리그 기준 시즌 내내 승이 없는 크레모네세를 사이드 쪽을 보기는 힘들다. 네,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뭐 수비력도 역시 지금 안 좋은 상태. 네,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보면 토리노 승. 아무래도 지금의 크레모네세는 좀 많이 절망적이니까. 그리고 이러 핸디 이제 고배당을 가져가기에는 마인승이냐 이제 프랜승이냐 요 차인데, 저는 요거는 마인승 한번 봐볼게요. 아무래도 물론 토리노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실리적으로 축구를 해서 뭐 한 골 넣으면은 좀 공격 진행이 더딘 편도 있긴 하지만, 지금 크레모넷의 상황이랑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토리노가 이긴다면은 약간 좀 1점 차 승보다는 어느 정도 대승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네, 핸디 기준으로는 마인승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누바는데 패스를 할게요. 왜냐면 크레모네세가 득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거 어누바가 좀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토리노 승에 그냥 이제 고배당으로 도전할 때는 마인승 정도만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네. 한번 지금 오신 분들 혹시 뭐 분석 괜찮다 싶으시면은 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다음 경기 가볼게요. 헤타페 대 뭐 발렌시아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아마 이번에 있는 지금 축구 경기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경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솔직히 지금 양팀 분위기 자체가 다 좋지가 않아요. 양팀 다 지금 최근 승이 없는 상태고, 특히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 4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 일단 그 리그 기준으로 월드컵 휴식 이후에 지금 승 자체가 없고, 헤타페 역시 거기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대결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4연패고 뭐 이제 원정 또한 지금 4연패 중이다. 그러면 한번 이제 양 팀의 라인업을 대충 비교를 해보면, 발렌시아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해 이제 아마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아는 에디슨 카바니, 카바니 선수죠. 이제 득점 1위 공격수와 주점 미드필더 1명 결장중,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점 미드필더 1명 결장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아마 발렌시아 쪽이 좀 손실이 큰 편이다. 왜냐면은 그래도 득점 1위다 보니까 카바니 선수가. 자,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양 팀의 그런 경기 진행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될까 한번 봤을 때, 그럼 요 팀들의 약간의 특성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볼 소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렌시아 쪽이 주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발렌시아도 어느 정도 볼 소유를 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데, 헤타페라는 팀 자체가 약간 볼을 이렇게 지키는 능력, 그리고 볼 소유 같은 게 좀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발렌시아 쪽이 공을 점유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렌시아보다는 좀 제공권이 우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공권이 우위다 보니까 이제 뭐 공중볼이나 그런 거는 아무래도 헤타페 쪽이 좀 더 많이 가져갈 경우가 많고, 그리고 코너킥 같은 상황에서도 헤타페가 아무래도 제공권 같은 거를 우위를 살려서 어느 정도 득점 루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강점 중 하나인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측면 공격이 좀 어느 정도 좋은 편이에요. 좋은데, 근데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뭐 수비가 뭐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 발렌시아 쪽도 약간 측면 공격 쪽으로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발렌시아 입장에서도 싶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제 결과지로만 봤을 때는 득점 자체가 좀 현저히 좀 떨어져 보이죠. 왜냐하면은 막상 보면은 맨날 이제 1대1 뭐 1대0 막 요런 스코어만 딱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득점 자체도 이제 원정에서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두 팀 다 뭐 득점력만 아쉬울 뿐이지, 사실 어느 정도 얘네들도 되게 공격적이에요. 긴 약간 스타일이. 헤타페도 이제 솔직히 약간 헤타페 느낌이면은 그냥 약간 농구로 치면 약간 지공하면서 그냥 샤클락 시간 다 쓰면서 공격하는 약간 요런 느낌이던데, 근데 이번 시즌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공격도 전개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마냥 이제 수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격적인 스타일로 변했고, 발렌시아 역시 그렇게 뭐 수비적이거나 약간 안정성보다는 공격적으로 약간
네, 스타일을 주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 팀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두 팀 다 그냥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봤을 때 근데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득점 1위 카바니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득점 1위 공격수가 뭐 10골 이상이다. 뭐 거의 두 자릿수 득점이다 하면은 그 선수가 빠지면은 되게 타격이 큰데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카바니 선수의 골이 5골이고 그리고 득점 자체가 다 균등해요. 선수들끼리. 전체적으로 지금 득점이 균등한 상태.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명만 몰아서 지금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얘도 넣고 여러 명이서 가지각색으로 지금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한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골잡이가 아무리 결장을 했다고 해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피해는 아니다. 왜냐면 다른 선수들도 다 넣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뭐 다시 풀면은 뭐 카바니에 크게 뭐 의존하는 팀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크게 뭐 생각하지 않아도 뭐 무방하다.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제 한번 그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럼 결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솔직히 이거는 봐도 이거는 진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도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승무패 어떤 게 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 자, 승무패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정배 쪽 절대 안 봅니다. 역배 쪽 한번 물죠. 그래서 이거는 발렌시아가 역배승. 물론 지금 득점력이 없긴 하지만 이번에 시즌 초에도 발렌시아가 헤타페 상대로 대승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뭐 헤타페 상대로는 뭐 한 골 이상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역배승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역배승을 보니까 당연히 핸디 기준으로는 프랜승을 좀 봐야겠죠. 발렌시아 쪽 프랜승에 2.5 기준은 저 이거는 그냥 오바 볼게요. 왜냐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충분히 이거는 두 팀 다 이제 오바도 어느 정도 나올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는 그냥 발렌시아 역배승, 뭐 프랜승 2.5 기준으로는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아시아 챔스 아챔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그렇게까지 뭐 분석할 게 딱히 없다 보니까 그냥 한 가지 이제 추천드리면은 그 아릴라 있죠. 아릴라 승에 뭐 2.5 기준으로 오바. 요 중에서 하나 뭐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초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국내 경기 잠시만요. 한번 이제 해외 축구 국내 경기 플러스 해외 축구 최종부